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 10번째 라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5월이에요. 5월 첫째 날이 됐는데요. 올해가 벌써 3분의 1이 지났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입장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첫째 날이자 또 한국에서도 근로자의 날이었죠. 중국도 지금 노동절 연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5월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보내셨나요? 한국은 비가 왔다고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은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하늘이 정말 파랗고 막 구름이 예쁘게 떠 있는 그런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노동절 법정 공휴일이고요. 3일 정도를 쉽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장기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일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일주일씩 쉬던 그런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장기 휴가를 낸다든지 해서 일주일씩 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까지도 여행 가지도 못하지만 설레는 그런 노동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저는 아이들하고 배드민턴을 쳤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서 나름 그 햇살도 즐기고 좋은 날씨를 누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즐기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자 출신 소설가와 소설 쓰는 기자라는 제목으로 전현직 기자, 기자 작가 두 분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보세요. 장강명 작가의 책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송경화 기자가 쓴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두 권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요. 두 전현직 기자라는 공통점, 그러니까 전현직 기자가 소설을 쓴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그 점만 가지고 본다면 장강명 작가가 쓴 소설책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 제가 장강명 작가의 책 한번 써봅시다 라는 책 쓰기 관련 책과 그 다음에 송경화 기자가 쓴 소설책을 함께 소개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책 한번 써봅시다에서 장강명 작가가 그리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사회랑도 일치해서 이 책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한번 써봅시다. 네, 또 연결이 잠깐 끊어졌었는데요. 연결이 중간중간 끊어질 수 있다는 점 제가 중국에서 방송을 해서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끊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써봅시다 해서 그리고 있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직 기자가 쓴 소설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책을 같이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중국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이 연결 상태가 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시 얼른 연결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장강명 기자의 책 한번 써봅시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쓰기 관련한 책이에요. 장강명 작가는 이미 유명한 소설가죠. 동아일보에서 11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백이라는 장편 소설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런 소설들을 한번 읽어보면 특징이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아주 치밀하게 취재를 해서 안녕하세요. 네, 치밀하게 취재를 해서 썼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현장감 있고 사실적인 그런 묘사들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기자가 쓴 소설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강명 작가가 이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은 소설들을 쓰셨는데 그 소설을 소개하지 않고 이제 오늘 책 한번 써봅시다라는 책 쓰기 관련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서재에 앉아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책장만 이렇게 돌아봐도 한 두 줄 정도가 전부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련한 책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에 그런 책들을 보기만 하면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대충 세봐도 한 5, 60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쓰기 책이나 글쓰기 책들을 보면 저자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고 또 성별이나 국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배경들이 다른데 그분들이 조언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참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장강명 작가의 책 한번 써봅시다도 어떤 책 읽기, 책 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효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책 쓰기 책이랑 그렇게 특별히 차별화돼서 소개시켜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장강명 작가가 서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 장강명 작가가 꿈꾸는 그 사회가 제가 바라는 사회이기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게 서문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문에 보면 장강명 작가가 즐거운 자전거 생활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 즐거운 자전거 생활이라는 걸 쓴 사람은 자전거 레이서도 아니고 뭐 자전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방송 프로듀서인데 자신이 즐기는 자전거에 대해서 그 감동이나 그런 기쁨 같은 거를 이제 에세이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그걸 읽고 나서 장강명 작가가 생각했던 사회는 뭐냐면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꿈꾸는 그런 책 중심의 사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사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를 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자전거가 중심이 된다는 것만큼이나 책 중심 사회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역행하는 거 아니야?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만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이다 막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책 읽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책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그 배경이라든지 이면을 막 살펴보는 게 귀찮아서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도 쉽게 요약되어 있는 카드 뉴스 같은 걸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되는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그걸 스낵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스낵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횡행하고 음모론과 반지성주의가 퍼지기가 쉽다. 어떤 정보가 궤변인지 아닌지 그 정보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머릿속에서 지식의 구조와 맥락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지식의 구조는 스낵 정보들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이긴 한데 사실 깊이나 어떤 질 같은 거를 살펴본다면 책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속도 빠르게 그냥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만 중요시 되는 그런 사회에서 장강명 작가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꿈꾸면서 책 중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예를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권 이상 출간해 본 사람이 인구 전체의 10%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거기서 피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라방을 아무 때나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장강명 작가가 꿈꾸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특히
나 책 한번 쓰고 싶다. 아니면 나도 내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 해보신 분, 아니면 몇 년째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책을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장강명 작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첫 책을 출간한 게 이제 3년 반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첫 책을 출간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 축하를 받고 그랬는데, 한 지인이 제가 책을 냈다고 하니까 막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바로 몇 분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책을 안 산대요. 대신에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서 종이책 안 사기 운동 또는 종이책 안 읽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는 나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요즘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베어지고 숲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책을 출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나무하고 숲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우리의 나무, 숲을 지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첫 책을 출간한 작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떻겠어요? 나무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작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굉장히 무안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장강명 작가 책에 바로 그 일화가 등장을 해요. 장강명 작가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백하자면 내가 바로 그랬다. 장강명 작가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소중한데 이런 식으로. 서점 신간 코너에 가면 분노에 휩싸였다. 결국 나무의 소중함 운운하는 거는 핑곗거리였다.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 같아 포기한 작가라는 거룩한 영예를 다른 녀석이 제값을 치르지 않고 길에서 주었다고 여겨서 부린 트집 잡기였다. 정의감을 닮았지만 실제로는 질투심이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도 누가 책만 내면은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책을 처음 쓰고 나니까 그게 딱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속마음은 어쩌면 나도 책 쓰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마음, 거기에 대한 어떤 질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신간만 나오면 비평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자기 책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주장하는 것도 저자가 많아져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베이징에서 라이터스 인 BJ라 그래서 글쓰기 모임을 9기까지 배출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9기가 글쓰기 재테크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걸 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전업 작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쓸 수 있고 또 그런 책을 출간하는 사회, 책 중심의 사회, 장강명 작가가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저 역시도 꿈꾸고 또 응원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송경화 기자,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15년 차로 일하고 있는 기자거든요. 근데 첫 소설을 이렇게 소설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등단한 소설가가 쓴 책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렇게 정말 소설가가 아닌 기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소설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실 그 송경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차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 경력으로만 따지면 아까 장강명 기자가 1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긴 상태고 여전히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장강명 작가 같은 경우에는 등단한 이후에 기자를 그만두고 완전 전업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송경화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자이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소설은
사실 픽션이니까 완전 반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팩트를 써야 됐을 때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소설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로서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는데요. 차례를 보면 그 송가을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신입 기자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 경찰팀부터 시작해서 법조팀, 탐사보도팀으로 해서 이렇게 3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그 인사 이동이 되면서 그 변화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는 장편 소설이라고 보기보다는 단편 그 취재했을 때 경험들을 일화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단편 모음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좀 재미있는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자친구를 찾으러 왔는데요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등가를 이제 취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송가을이라는 여자 기자가 홍등가 취재를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남자 기자 같으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홍등가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잔데 거기를 어떻게 관문을 뚫고 들어갈까 다 의심을 할 텐데 기자라고 생각하거나 이러면 쫓겨날 텐데 어떻게 들어가서 취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남자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가 여기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그랬는지 그 남자친구를 찾으러 내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등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고 이제 취재거리들을 찾아서 이제 쓰고 했는데 그 홍등가에 일하는 분이 갑자기 이제 그 송가을 기자한테 그 남자친구 사진 한번 다시 보여달라고 자기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정말 왔던 사람인지 한번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짜 자기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여기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가을 기자가 취재하고 나오면서 엉엉 울고 나오고 결국 그 남자친구랑도 헤어졌다 하는 그런 일화인데요. 참 우습기도 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사실 약간 씁쓸하기도 했어요. 왠지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저한테는 재미있었던 사례는 북한 여공이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는 이제 연변으로 중국으로 이제 취재를 온 경우였는데 북한 여공의 중국 외화벌이라는 거를 이제 취재하려고 송가을 기자가 연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취재하던 중에 연변에 북한에서 온 그 여자 노동력을 사용하는 어떤 공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밝히고 거기에 이제 잠입 취재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사장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직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과 사업을 한다든지 북한 사람과 접촉하는 거는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 있는 한국인 사장도 편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법인 대표로 서류상에는 올려놓고 실제 경영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사용해서 이제 북한 여공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장의 사례가 나오는데 사실 국가보안법만 아니라고 하면 숙련된 솜씨, 굉장히 솜씨가 좋다 그래요. 그 북한 노동자들이. 그래서 숙련된 솜씨의 북한 노동력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공장을 연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 남과 북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인데 하지만 현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그런 장애로 길이 막혀 있고 또 실제로는 지금 그동안 있었던 개성공단도 지금 문이 닫힌 상태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살다 보니까 연변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읽게 되니까 아 정말 그런 일들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법들이 이제 좀 철폐돼서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장편 소설은 아니지만
어떤 현장감 있는 그런 취재 현장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의 직업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세상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송경화 기자의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 전업 작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소설을 썼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출간되기 전에 드라마화하기로 확정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류현경이라는 배우가 아마 송가을 기자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재밌게 또 드라마로 또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뭐 기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전업 작가는 아니라도 이렇게 소설도 쓰고 또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또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독자로서 돌아오시고 지금보다는 더 독서율도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을 읽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그 소설가가 경험해본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소설가들 중에서는 특이한 직업군이나 다양한 직업군을 취재를 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주인공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단편 소설 같은 걸 많이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작가인 거예요. 작가거나 아니면 작가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글쓰기 지망생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알바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많이 녹여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설을 읽으면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소설을 읽는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는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소설의 캐릭터들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만약에 다 작가고 작가 지망생이고 이런 사람들만 등장하는 소설이라면 조금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전업 소설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분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설도 쓰시고 또 소설 말고도 뭐 에세이나 다른 장르들의 글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책 중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책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도 혹시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싶다,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쓰지? 나 글 못 쓰는데 하고 굉장히 자신 없어 하시거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자신 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누군가는 그러니까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많은 독자를 많은 독자에게 읽힐 수는 없지만 또 각각 그 책에서 효용을 얻거나 또 위로를 얻거나 감동을 얻는 독자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게 비록 소수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읽히고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 출신 소설가와 소설 쓰는 기자라는 제목으로 전현직 기자의 소설과 또 책쓰기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책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고도일보 송가을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글 한번 써보시고 책 한번 꼭 써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간에 한번 또 끊겨가지고 죄송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발 안 끊기고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남은 토요일 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